초음파 검사. 오늘날 임신 관련 진단의 주류는 초음파다. 임신의 가능성이 있으면 먼저 소변 검사로 임신을 확인한 다음 대부분이 초음파 검사를 받는다. 아직 올챙이 시기도 되기 전에 자궁 속의 아기 사진을 본다. 약간 아기 보면은 외계인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머리가 크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약간 가분수 약간 그래서 딱 주먹만한 게 딱 이게 보이죠. 초음파 딱 보면은 동그란 게 하나, 공 같은 게 하나 딱 처음에는 보이고. 초음파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수중의 적을 탐지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먹은 탐지기도 하죠. 1970년대부터 의학적 진단용으로 특히 임신 진단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청진기로 그 아기 심박 소리만 듣고 이런 것만 있어요. 엑스레이나 거 찍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러면 그게 해로우니까. 레이더와 비슷하게 초음파 검사는 복부에 올려진 트랜스듀서에서 태아를 향해 고준파 음파 5에서 7mHz 또는 1초당 350에서 700만 사이클을 발사한다. 그리고 돌아오는 음파 메아리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어 모니터에 나타내 올리다. 박쥐 그거죠. 네.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초음파로 하죠. 방사선 검사 사업에서 초음파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왜 그러면 좀 그 저항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초음파 검사는 사람 그 환자들에게 방사선 검사에 비해서는 그 피폭의 우려가 좀 적죠. 장비 생산자들은 지난 몇 년 동안 20%의 상승을 이루었으며 그리고 굉장히 화질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 3D 초음파나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이렇게 하죠. 애 모습이 거의 그대로 드러나니까요. 매년 6천에서 9천만 건의 진단용 초음파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 처음에는 고위험 임신에 사용하기 위해 도입된 검사였지만 이제는 콜롬비아 대학교 헤럴드 이 복스 교수가 자궁 속의 태아에게 하는 이학적 검사 진찰에 해당한다고 말할 정도로 매우 보편적인 검사다. 안 하는 사람은 없죠. 맨날 그 가가지고 초음파 검사 산정 검사로 받는 게 우리나라는 그냥. 그리고 정부에서 보조도 해주니까. 오늘날의 여성들은 거의 모두가 임신하면 초음파의 검사를 하고 그 사진이나 비디오를 얻어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 대단한 기념품인 양 아기의 사진첩 속에 보관해둔다. 이것은 아기가 건강한지 그리고 언제쯤 분만할지 알려준다는 의미다. 초음파 검사로 임신 기간에 이나 태아 크기 그리고 성장 등을 평가하고 다태 임신, 쌍둥이나 자궁의 임신 또는 난전왕종 등의 여부도 확인하고 자궁 내 태아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아기가 적절히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사망 상태인지도 초음파 검사에서 나타난다. (20주) 이전 검사에서도 수두증이나 분해증, 뇌물 찬 거죠. 하이드로세팔러스. 이게 그러니까 뇌실이란데 물이 있는데 얘는 좀 많은 거죠. 물을 이제 빼내야 되죠. 척추이분증 9개월. 예전에 원청이 도끼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천성 심장경. 저희가 뭘 하냐면은 원청이 수술하면 흉터가 또 있잖아요. 완전히 100%안 되니까 그걸 전 치료를 합니다. 자연미안해서. 선천성 심장기형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른바 사소한 문제까지 찾아내기 위해 초음파가 사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즉 심각하고 잘 보이지도 않는 결손들인 내번조, 클럽푸드, 발바닥이 안으로 휘어져 있는 상태. 이게 저희. 그러니까 귓바퀴죠. 이게란 게. 저희라는 거 낮을 자자니까. 귓바퀴가 낮게 위치한 모습. 그리고 안면 발달의 문제 등이다. 그럼 이 초음파라면은 아무래도 유산 낙태시키기가 쉽잖아요. 다운증후군 있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쵸. 예. 아니면 뭐 버릴 수도 있고 자녀를. 현재 초음파는 다운증후군 같은 염색체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첫 번째 검사로 활용됩니다. 출산 여성들은 임신 12주와 18에서 20주 그리고 34주에 초음파 검사를 받는다. 우리나라는 더 받죠. 거의 한 달에 2번 가나요? 많은 여성들은 임신 7주에 시작해서 분만 전에 10회 또는 12회까지 검사받는다. 임신 말기에 가서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전치 태반이 낮게 위치해서 분만 시 아기가 지나갈 길을 가로막는 상태의 검사도 한다.
태반이 앞에 놓였다는 거죠. 예. 아기 그 출산할 길에. 의사들은 검사를 통해 치료가 필요한 문제가 있다는 조기 신호를 찾지만 검사 대상이 된 아기에게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주로 검사 자체가 생존에 도움을 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검사받지 않은 아기보다 검사받는 아기가 더 빨리 분만되며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는 경우도 많고 병원 입원 기간도 더 길다고 한다. 약간 노시보 현상처럼 불안감을 좀 주는 것 같아, 이 초음파 자체가. 복벽의 결손을 가진 아기들 중 검사를 받은 아기는 수술을 더 빨리 할 수 있었지만 검사를 받지 않아 수술이 늦은 아기와 비교했을 때 수술 성적은 동일했다. 그리고 검사받은 아기의 사망률 23%가 검사받지 않는 아기 4%보다 더 높았다. 독일의 한 연구에서는 분만 전 초음파를 받았을 때 제왕절개를 시행하거나 조산하는 경우가 4배나 더 많았으며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도 3배나 되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하죠. 무조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왕절개를 계속 꾸준히 들고 있잖아요. 조산이나 이런 것들이. 영국과 미국에서는 임신한 여성들에게 초음파 검사가 TB만큼이나 안전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초음파 부작용에 대해서는 거의 전 본 적이 없는 것 기사에서. 그 CT나 엑스레이는 맨날 그거 보는데 거의 본 적이 없죠. 그리고 뭐 조영제 뭐 이런 것들은 맨날 사고 난다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초음파가 문제있다 이걸 의혹 자체에도 제기를 안 하는 것 같다 그냥. 근데 분명히 초음파랑 그 MRI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영국 국립 산부인과학회의 공식 입장은 현재 검사에서 사용되는 파장의 강도는 안전한 것을 추정되는 것이다. 산과 의사들은 현재 약 5천만 명이 자궁 속에 있을 때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그 검사에 부작용이 따른다는 실험 증거가 없다고 말하며 검사를 정당화한다. 그리고 에코를 발생시켜 화면 영상을 만들어주는 매우 짧은 파장의 음파가 연부 조직에 부딪힐 때 1초당 1000회의 펄스를 발사하고 각각의 펄스는 100만 분의 1초 정도만 지속된다. 아기 조직의 발열이나 기포를 초래한다는 뚜렷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기포 같은 걸 잘 잡잖아요, 초음파가. 그렇지만 이러한 입장은 이와 반대되는 의학 증거들이 점차 많아지고 미국의 권위 있는 규제기관에서 상과의사들이 초음파 검사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데 반대하고 있다는 상황을 무시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뭐 아예 말조차 없으니까. 신기술에 대해 맹목적이고 일광적인 찬사는 미국의 디에틸스 스펠베스 테러와 관련돼 일어났던 일을 연상시킨다. 50년대 유산 치료제로 알려졌던 신비한 약물이었다. 그러나 그 약물의 부작용은 30년 정도가 지나 지금은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서 생식기관의 문제나 암의 형태로 나타난다. 사실 태아 초음파를 받은 여성들은 모두가 의학의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실험 중에 하나에 참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입덧 치료제 먹어가지고 닉 VGC가 그 해표지증이라고 해가지고 생겼잖아요. 그 팔다리가 그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바다표범처럼 그렇게 팔다리 없는 그 결손으로 태어났었잖아요. 예. 임신 그 5조 증상 그 치료하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영국과 미국의 규제 당국들은 모두 장기적인 연구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초음파 검사의 이용을 승인함으로써 초음파 검사의 안정성에 대한 대중의 확신을 초래했다. 1984년 미국 산부인과학회는 공식적으로 아직 엄격히 통제된 어떤 연구에도 산전 환자의 통상적 검사가 임신의 성적을 향상시켜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1988년 영국 국립의학협회와 미국 산부인과학회가 런던에서 공동 개최한 회의에서는 저명한 상과 의사들뿐 아니라 미국 산부인과학회 회장까지 가세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즉 초음파 검사의 효과를 평가한 8가지 대형 연구들 모두가 진단용 초음파 검사를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시행했을 때 산모나 영아 성적을 향상시켰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초음파 해가지고 도움이 되는 게 없죠. 방법이 없는데 뭐 유산시키거나 뭐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뭐 얘를 어떻게 할 거야. 80년대 말이나 90년대에 시작된 초음파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 연구들에서는 이와 같은 초기의 의심들이 확인되었다. 스위스의 두 학자들은 엄격한 과학적인 분석, 즉
대조군 연구를 통해 초음파 검사가 임신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그들의 결론이 이렇다. 초음파는 아기의 궁극적 건강에 한치도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 이것은 초음파 검사가 생존 출생률을 향상시키거나 또는 문제 아기의 출생을 줄이지 못함을 의미한다. 생존 출생률에 차이가 없는 한 가지 이유는 초음파 검사로 심한 기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낙태가 된 아기들은 임신 중 사망하거나 출산 직후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연구는 초음파 사용을 지지하는 유일한 이유는 눈에 띄게 선천성 기형을 검사하는 것이며 의심스러운 증상이 아무것도 없는 임신 여성들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기가 모두 다 정상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모호한 목적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안심을 주는 것도 있죠. 그냥 불안하니까 불안할 수도 있어요. 특히 고령 산모들이 많아가지고 초음파는 목적이. 근데 괜히 뭐라도 하나 걸리면은 불안감 막 증폭되잖아요. 미국 여성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초음파 검사를 한 집단과 대조군 사이의 주산기 성적, 태아 또는 신생아 사망 또는 신생아 이완율에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두 집단 사이의 조사나 출생의 수는 같았으며 쌍둥이 출생이나 말기 임신 그리고 재태 일수에 비해 작은 아기 등의 성적도 동일했다. 미국 시나이산 의료센터 리처드 메르코비츠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위험이 적은 여성들의 임신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는 현재까지 한 가지도 없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 초음파 검사로 인해 아기를 잃게 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런던 퀸 샤롯테 첼시 병원의 연구에서는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받은 여성들이 표준 신생아 관리만 받는 여성들에 비해 아기를 잃게 될 확률이 높았다. 17명 대 7명. 유산의 위험성이 더 높아졌으며 작업으로 인해 일주에 10시간 이상 초음파에 노출된 여성들의 경우도 그랬다. 고위험 여성이 매주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조산을 가져올 수 있으며 조산의 비율이 2배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거들로 볼 때 초음파 검사는 정상 임신에서는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배아가 발달 과정에서 매우 민감한 시기에 초음파에 노출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를 남기지 않을까? 초음파 검사가 미세한 뇌손상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새롭게 발표되고 있다. 노르웨이 트론하임의 국립산부인과 센터에서 2,000명의 아기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는 통상적 초음파 검사를 받은 아기들이 검사를 받지 않는 아기들보다 왼손잡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와 같이 왼손잡이가 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은 남자아이들에게 한정되어 나타났다. 나중에 스웨덴의 남성 17만 7천 명 그들이 엄마가 임신 중에 초음파 검사를 받았던을 분석한 결과 왼손잡이인 경우가 32% 더 많았다. 영국에서는 왼손잡이가 되는 경향이 2배 이상 증가했다. 1920년에 5%에서 현재는 11%로 증가했다. 신경학자들은 미세한 뇌손상이 오른손잡이를 왼손잡이가 되게 한 것으로 생각한다. 호주의 연구에서는 빈번한 초음파 검사가 성장 발달을 제한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캐나다 연구에 의하면 초음파가 노출되면 언어 발달도 지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엘버타의 이비인후과 의사인 제임스 캠벨은 언어적 문제를 가진 72명의 아동을 그러한 문제가 없는 비슷한 아동 집단과 비교했다. 그 결과 언어 발달이 지체된 아동들이 늘 대부분 자궁했을 때 초음파 검사를 받았던 반면 정상적 언어 기능의 아동들의 대부분은 초음파 검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렇게 결론 내린다. 발달 중에 신경 조직이 초음파를 받아 미세한 변화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오미자 좀 마시겠습니다. 내용이 깁니다. 초음파는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초음파에 대해서 의문을 한 번 봤나? 제가 얼마나 많은 기사를 봤겠습니까? 뭐 한 몇십만 걸 봤겠죠. 근데 기사 중에서 한 건 본 것 같은데 초음파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찾아보니까 막 했었을 거예요. 연구에 포함된 여성들 중 단 한 명이 단 한 차례 초음파 검사만 받았음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결과는 특히 심각한 경고가 된다. 영국과 북미의 임신 여성들은 대부분 2차례의 초음파 검사를 받으며 임신에 문제가 있든 없든 훨씬 더 자주
검사 받는 여성들도 있다. 우리나라는 몇 번 봤습니까? 예. 그리고 초음파가 어떻게 보면 물리치료기로도 쓰이잖아요. 여러 가지. 열도 발생할 수도 있고. 열은 그렇게 거의 안 나죠. 예. 그래서 이게 영향을 안 준다고 볼 수 없어요. MRI도 똑같죠. 장이 변화가 특히 고압인데 그러면은 전자기장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체 몸은 자기와 전기가 다 있으니까 생체 전기도 있고 영향을 줄 수밖에. 그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는 거죠. 현재 진단용으로 이용되는 정도의 초음파에 노출되는 동물 실험에서는 신경 근육계의 발달이 지체되고 감정적 행동의 변화 그리고 저출생 체중 등이 나타났다. 설치류를 깨물설자죠. 쥐 이런 거죠. 고강도의 초음파에 노출시켰을 때에도 역시 저출생 체중과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 엄마의 자궁 속에서 초음파에 노출된 아동들은 인기장애의 발생률이 높았다는 연구도 있다. 태아 초음파 검사를 받은 임산부에서는 태아 운동이 90%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기들의 장내 발달에 나타날 영향은 추측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초음파는 아기를 100데시벨의 소음에 노출시키는데 이것은 피아노 곡 건반을 가장 세게 두드렸을 때의 소리가 비슷하다. 초음파 할 때는 애기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게 막 헤엄치면서 자극이 아무래도 되니까. 지하철이 역사에 도착할 때만큼 시끄럽다. 초음파 검사가 손상을 가져올 수 있음은 실험실 연구로도 일부 확인되었다. 초음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생략적 영향을 미친다. 열과 공동 형성. 초음파 파장에 따라 수축 및 확정되는 기포 형성이다. 공동이란 건 빈 구멍이 동굴 같은 구멍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초음파는 액체 내에서 충격파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인체 조직,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양수도 여기에 속한다. 내에서 그렇게 작용하는지 아직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영향들이 축적되는지는 알지 못한다. 즉 노출이 거듭되거나 노출 시간이 길어질 때의 영향이다. 이것은 의사들이 통상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여러 차례 시행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된다. 초음파를 이용하는 태아 모니터링 검사도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비록 초음파 검사 때의 최고 강도의 100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초음파를 사용하여 분만과 출산 과정에서 아기의 심장 박동을 모니터링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 지점을 24시간 검사할 때도 있다. 실험실에서 수행된 연구들에서는 초음파가 세포 손상과 DNA 변화를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그중 가장 널리 인용되는 연구는 뉴욕의 엘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방사선과 의사는 도우린 리베르킨드의 연구이다. 현타격 속에 세포를 저강도 초음파 파장에 30초간 노출시킨 후 세포 형태와 운동성 변화, 비정상 세포 성장 그리고 염색체 등을 관찰했는데 그중 일부는 증식된 세포로 이어졌다. 리베르킨드가 연구 결과를 발표한 논문에 실린 사진에 보면 가장자리가 둥근 비정상 세포들이 수직으로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초음파 검사를 통상적으로 사용하는데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미국 보건기금의 총재인 도리스 헤어는 초음파에 노출된 세포들은 흥분되어 뒤틀린 모양으로 변하고 다른 세포들과 얽힌다고 말한다. 리베스킨드의 방사선과 주임 교수인 로버트 베이스는 1950년대 이후 초음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700여 문헌들을 검토한 후 4곳의 연구소에 수행된 연구가 리베스킨드의 박사의 결론에 뒷받침해 준다고 말했다. 근데 전자파가 참 궁금해. 저는 스마트폰 이게 맨날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임산부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영향도 굉장히 많이 미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리베스킨드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런 연구 결과조차 거의 없죠. 이와 같은 세포 변화들이 뇌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뉴런, 신경 기본 단위들 사이의 연결에 미세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들은 곧바로 나타나지 않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 서서히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리베르킨드 박사는 등은 실험실 연구는 초음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을 시사해주며 이것은 역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의 말이다. 나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한다. 반사, 지능, 주의, 집중, 시간 등이다. 우리 ADHD,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장애 얘네들 있잖아요. 그 막 수업 시간에 집중 못하고 막 이런 애들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 책도 잘 못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 난독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생길 수도 있고 요즘에 일수록 좀 더 그런 면이 있잖아요. 국제출산교육협의회
초음파가 발달과 혈액세포들, 면역체계, 그리고 아동들의 유전학적 힘드네요.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 특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초음파에 노출된 아동들의 체중 및 발달에 대한 최근의 증거를 바탕으로 한 관점이다. 초음파는 산모 신체 여러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연구에서는 난소 초음파가 미성숙 배란을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되었다. 근데 이건 임신 전이니까요. 예. 연구는 또한 초음파가 산모의 적혈구에 손상을 주며 용모성 성선자극 호르몬 HCG죠. 임신 유지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다. 의 수치도 증가시키는 현상을 관찰했다. 원래 근데 이게 올랐다가 조금 이렇게 임신 중기 그게 갈수록 좀 떨어지죠. 처음에는 올랐다가. 그러나 이것도 HCG 검사도 많이 하죠. 예.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관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는 산모가 초음파에 노출한 후 유산의 가능성이 증가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영국의 국립산부인과 학회는 초음파 검사의 안전성을 강조하지만 미국의 주요 정부 기구들은 임신 여성들에게 초음파 검사를 통상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식품의학청과 미국 국립의사협회, 미국 국립아동건강 및 발달연구소, 질병연구통제센터 CDC죠. 그리고 미국 산부인과학회, 그리고 국립방사선 방어위원회, 아주 자주 나오네 얘네들은, 등은 모두 의사들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없는 출혈이 있을 때 등 초음파를 검사를 해야 한다고 권고해왔다. 그러나 한 귀로 듣고 다른 한 귀로 흘려버리는 권고에 지나지 않는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예. 다 의사 책임인데 그럼 해야죠. 그리고 돈벌이가 되는데. 예. 그러나 한 귀로 듣고 다른 한 귀로 흘려드리는 권고, 또한 지금까지 이러한 진단검사가 안전함을 증명해주는 연구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미국 방사선 방어위원회의 한 위원은 현재까지 진단용 초음파가 인체 건강에 즉각적 유해를 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지만 이것만으로 안전하다고 인정하기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딱 맞는 말이네요. 초음파 검사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정확성도 커다란 의무이다.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초음파 검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거나 실제로 문제가 있음에도 찾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초음파 그 해상도가 되게 좋아지잖아요. 그럼 좀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기술이 발달하면 이게 많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문 연구에 따르면 유양성률은 높게 나타나는데 전체 임신 여성들 중 17%가 ZL수에 비해 아기의 크기가 작다고 진단됐지만 실제로 6%의 여성에서만 아기의 크기가 작았다. 진단 오류가 3명 중 1명인 것이다. 유양성률은 병이 없는데 병인 것처럼 가짜로 나타났다는 거죠. 반대는 위험성률. 시행된 다른 연구에서는 초음파 검사를 받은 3,100명 중 문제가 없는 18명의 아기가 비정상적으로 잘못 진단되었으며 이상이 있는 태아 17명에서는 문제를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스위스 연구에서는 모든 초음파 검사 결과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1,000명의 여성당 2.4명이 태아 기형이라는 오진을 받았다고 결론 내렸다. 임신 후기에 초음파 검사로 아기에게 척추 이분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아 낙태를 결정한 가족들은 이와 같이 진단 오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사실 연구를 수행한 스위스 학자들은 기형으로 잘못 진단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초음파 검사로 얻는 임신 성적의 향상이 없다고 결론냈다. 현재까지 시행된 초음파 검사에 대한 대형 연구들 중 하나에서는 3만 3천 명의 아기를 대상 초음파 검사가 선천성 결손을 가진 725명의 아기 중 약 절반 정도만 찾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 이게 문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유산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사실. 뭐 다운증후군이야 뭐 그럴 수 있는데 참 이게 애매한 거죠. 그 아까 9개월 같은 거 어떡해요? 원청이 같은 경우. 예. 이게 참 부모 괜히 태교 교육만 태교만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불안감 이렇게 지금 공포 마케팅이 되잖아요.
스웨덴의 연구는 초음파 검사가 심각한 결손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기의 3분의 1 정도만 찾아내는 것을 확인했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성장지체 아기의 3분의 1만이 출생 전 초음파 검사로 정확하게 진단된다고 했다. 2% 정도는 산모들이 각각 거의 5차례씩 초음파 검사를 받았지만 그와 같은 잘못된 진단을 받았다. 근데 이 문제도 그냥 진단이나 기술적인 게 해결되면은 저는 뭐 해결된다고 봐요. 근데 제가 문제는 초음파가 인체에 무슨 작용, 태아에 무슨 작용을 하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연구도 없고, 불안해서 할 수가 없죠. 그 수입 사업인데 초음파 검사가 그거 뭐 나쁘다고 그거 연구 검사 대단위를 할 그럴 의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밥벌이를 끊는. 그렇지 않아도 산부인과가 힘든데, 저출산으로. 임신 후기에 미세한 결손이나 질환을 찾아내기 위한 초음파 검사를 자주 시행한 경우는 위양성 진단율이 12배나 높아졌다. 이와 같은 초음파 검사는 전치태발 이라 과잉 진단한 때도 있었는데, 이것은 초음파 검사를 찾아내고자 하는 중요한 질환 중 한 가지이다. 한 연구에서 250명 여성이 전치태반으로 진단되었지만 실제로 그 질환이 있는 여성은 4명에 불과했다.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 건강한 아기를 낙태시킨 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영국 신문에 크게 실린 적이 있었다. 웨스트 미들랜드의 브라이얼리에 사는 제키 제임스는 24세 여성으로 2아이의 엄마였는데, 임신 27주에 버밍엄 산부인과 병원에서 받은 초음파 검사 결과 그녀의 3번째 아기의 성장 상태가 좋지 못하여 뇌 손상이 생긴 것 같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 그녀는 가족과 상의한 결과 낙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결정했다. 임신 6개월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제왕절개 수술 형태로 낙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45분 정도의 수술 후 태어난 여자아기는 나중에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로 밝혀졌다.